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뒤집어질 것 같고, 뒤숭숭하고, 대형 참사가 또 한 번 조기를 개항한 채 새해를 맞게 해도, 여러분, 아무튼 마음 추스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재판관 국회 선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말썽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 시간 현재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원래는 정원이 9명인데 8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나름대로 고심 끝에 미호수를 내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군 이렇게 비판하시는 쪽입니까? 일단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이 사람은 강원도 고성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보고 이제 판사를 해왔는데 솔직하게 그 인천 민주노동자연맹 창립 멤버였습니다. 민노련 창립 멤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 노회찬 의원 기부금 30만 원 해서 그때 아니 판사가 공공연하게 정치인한테 기부를 하고 이건 정치적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뭐 본인은 개인의 친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법연구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금 우리나라 권한대행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영배 권한대행 진보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판관이죠.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을 때 지금 이 마은혁도 그때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고요. 이번에 그 임명을 받은 재판관 임명을 받은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3명, 문영배, 그리고 이제 정계선, 그리고 이미숙.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은혁은 제외가 된 거죠. 임명 보류가 된 거죠.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재판관 2명 임명 1명 보류를 놓고 마치 사중 샌드위치가 된 그런 모습이 잠깐 어제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추와 재판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는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도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자제하겠다. 부글부글 끓지만 탄핵은 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 쪽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망치 땅 세 번 두드려가지고 그걸 인명독인을 가결을 한 건데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한 명을 보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다. 권한쟁의 심판. 근데 이거는 말이죠. 재판관 임명 여부를 재판관한테 물어본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잘했느냐,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라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의 권한쟁의를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본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말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뭔가 좀 똑바로 이런 명분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납득찮은 그런 반응이 나왔죠. 권한대행의 권한을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 그래서 권성동, 박찬대, 우원식, 그 다음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네 곳에서 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를 말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요. 그게 소추입니다. 탄핵도 소추의 일종입니다. 국회가 이런 고위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누가 됐든 위법적이고 유연적인 그러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탄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소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있어서는 국회가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검사 역할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이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탄핵소추의 판사가 누굽니까?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추가 임명을 해달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말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은 일반 법원의 형사재판하고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가 검사 역할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무기가 재판관 2명을 추가로 임명해 준 것은 그것도 국회가 추가로 임명해 준 것은 검사 보고 판사를 임명하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겁니다. 소추와 탄핵은 재판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소추와 재판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소추를 한 사람이 재판관까지 임명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점까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때는 몰라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얼마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죄송한 비유지만 대통령이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중병을 앓다가 타계를 했다든지 이래서 권한대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대통령이 가령 일신상에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으켜서 저는 도저히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 스스로 판단하여 하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을 때, 그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추천이든 대법원장 지명이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 있어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때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이건 아니다. 그건 검사가 판사 임명한 거로 또 그렇게 봅니다. 살인체제가 어쨌든 출범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 8인체제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성향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일단 8명을 분석을 해보면 1명은 보수, 그리고 4명은 중도 보수. 보수로도 볼 수 있고 중도로도 볼 수 있는. 그게 4명. 그리고 확실한 진보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하나, 중도 넷, 진보 셋, 1, 4, 3. 그러나 중도 쪽도 중도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이기 때문에 이걸 범보수로 보면은 범보수가 5, 진보가 3.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섣불리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그 법조계에서는요, 그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그냥 쑥덕쑥덕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판사들에게 대법관으로 가면 1등짜리가 가는 자리, 헌법재판관 자리는 2등 했던 분들이 가는 자리. 이제는 이런 얘기 할 시절은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그런 얘기들을 쑥덕거립니다. 일정 부분 사실인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뭘 알고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좀 배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 판사들 또는 이 그쪽 법조계의 어떤 카스트 의식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었다. 사법연수원에서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5, 6, 6등, 7등, 8등, 9등 그 두 번째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는 어떤 그 계급의식이 있다. 이제 그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결정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국민적 여론을 많이 눈치를 본다든지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본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건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고 이런 말도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 또는 오고 가는 얘기를 종합을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기각 100%다. 열이면 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은 생환 가능할까? 이거죠.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판관의 3분의 2 또는 의결 재판관의 3분의 2 이렇게 몇 분의 몇
뭐 과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6명 숫자를 박아놨어요. 무조건 6명 이상이 일각을 하든 또는 뭐 임용을 하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 의견이 3명만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합니다. 생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한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별도의 문제. 그건 그때 가서 또 따져볼 문제이지만 일단 숫자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그 윤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탄핵 기각이 충분히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윤갑근 이 변호인이 어떤 논리로 헌법재판소에서 변호를 펼치느냐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보아오셨다시피 이 끈기어린 집단들의 까파식 행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끝을 보려고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냥 절대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 시위 집회 현장에서 온갖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그런 흥분된 이 언론의 이 질타들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뭉뚱그려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단두대에 올려 세워서 단두대를 철컹하고 한번 내려치려고 할 겁니다. 그걸 봐야만 군중들은 돌아갑니다. 지금 반드시 그 모습을 보려고 할 겁니다. 그게 탄핵이고 그게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실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에 있었던 총선, 이 총선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오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총선을 지더라도 대통령이면 뭔가 국정 수행을 또는 대통령의 뜻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 알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신문들이 새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등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탄핵 인용대야 70.4%, 경향신문은 탄핵 인용대야 69%, 중앙일보는 개헌을 해야 한다라는 국민 의견이 60%, 한국일보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51%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모든 언론이 한 달 동안 집중 포화를 퍼부어 놓고 대통령은 입이 없고 방어권 행사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중 포화를 해놓고 탄핵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한다고 그러죠. 헛웃음이 나옵니다. 한 달 동안 국민의 입과 국민의 눈과 귀를 붙잡고서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신문, 인터넷이시면 인터넷에서 집중적으로 문매를 때려놓고 한 달 동안 이제 와서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쁘다고 나오죠. 저는 오히려 이게 탄핵을 해야 된다는 대답이 99%가 안 나온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70%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적게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문매 때리는 거에 비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도 물었는데요. 이재명 39.5%,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우원식 4.8%, 유승민 3.7%, 안철수 3.0%, 이준석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모든 좌우 진영을 통틀어서 물었을 때도 그렇고 그건 39. 혹은 우파 진영 후보군을 한 사람씩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양자 대결 구도를 펼쳤을 때도 그때도 한 47% 정도 이제 이재명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물론 이기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 묻든 이재명은 50을 넘지 못한다. 과반인 적이 없다.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혐오감, 경멸, 이재명만큼은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은 안 돼. 라는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층 마음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이 얻고 있는 이러한 그 차기 대권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는 이재명이 자기 힘으로 일궈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이것이 스스로 붕괴되고 분열된 그 탓인 것이지 이재명이 뭔가를 잘해서 스스로 똑똑하고 호감도를 높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중도층의 마음을 뭐 온통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어떤 일들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만약 치러진다면 만약에 말이죠. 치러진다면 49대 51, 35대 55 그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